먼 훗날 언젠가는 말이나 그 밖의 동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달리는 자동 수레를 만들어 지구를 누빌 것이다. 1250년 로저 베이컨.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꿈을 담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자동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진화하는 과학의 결정체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가장 큰 혁신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자율주행은 언제 시작됐을까? 1980년대 이후 미국 다르파와 같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이 분야에 참여해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 구글, 테슬라, 우버 등 기술 기업들의 가세로 시중에서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가 등장했다.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과 가까워진 게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도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교통체증 문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2억 대 등록된 차량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고로 매년 130만 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90%가 운전자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자동차를 좀 더 스마트하고 자율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인명사고도 막을 수 있고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친환경적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현재 약 83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제들에서 나온 성과물들을 모두 모아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로 선정된 화성시에서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는 여전히 과제들이 존재한다. 공공 인프라 개선, 정책 및 법률 개정, 보안 및 해킹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 딥러닝 등 첨단 기술들을 결합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판단해 운전을 수행한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5단계로 구분되며 완전한 자율주행인 5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기술적 발전과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목표는 2027년까지 레벨 4 플러스 기술을 개발해 세계 3위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고성능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그 기술 수준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율주행이 뭐 카메라 가지고 될 거냐 또는 뭐 라이다나 레이더가 필요할 거냐 뭐 아직 논란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센서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술적인 그 격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비용의 문제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도 뭐 반도체나 센서, 라이다를 다 갖고 있고 미국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좀 그 갭이 있다.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누가 그 자율주행 4단계 또 5단계에 먼저 도달하느냐라는 건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외는 어떨까? 현재 미국에선 80곳 이상의 회사가 1,400대의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선도기업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향후 테슬라 기업 가치의 열쇠가 자율주행 기술에 달렸다고 밝혔다. 경쟁사들은 현재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반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레벨 3로 평가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 자율주행, 즉 FSD라는 선택 사양을 가지고 운전하는 차가 지금 50만 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약 2억 5천만 킬로 정도의 주행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싸움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사실은 수준은 데이터로 결정이 되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서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우리들이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포니 AI와 바이두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로보택시를 배치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는 2030년까지 차량 10대 중 1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39.9%를 나타내며 1조 5,33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다. 일본이 세계 3위였으나 최근 중국이 일본을 제쳤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 국내에서는 언제쯤 자율주행 차량을 도로에서 만날 수 있을까? 현재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는 순조롭지 않다. 2022년 말 HDP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그룹은 해당 기술 도입 시점을 올해 초에서 지난 9월 한 차례 연기했고 기술 변수가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DP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운전자 핸즈오프를 허용하면서 앞차와의 거리, 차로 중앙을 유지한다. 충돌 위험이 발생하면 긴급 주행하고 기능 고장 또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운전자의 제어권 인수를 요청한다. 현대차 그룹은 이 기술을 2023년형 제네시스 G90에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출시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말 단순하게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라 하면은 결국 사람들, 인력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뭐 컴퓨터 자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정말 대규모의 인력들이 한 번에 모여서 진행해야 되는 시스템이지 이게 뭐 회사 단위 또는 이제 연구소 단위, 조그만 스타트업 단위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업계가 고도화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려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법 제도 정비가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역주행 중이다. 정부의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대비 19%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기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양자 기술을 말한다. 전략기술 분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첨단 로봇이다.
올해 439억 원에서 내년 289억 원으로 줄면서 34.3%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첨단 모빌리티도 27% 감소했다. 정부의 국가전략 7대 사업에 자율주행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줄이는 건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600여 개 연구기관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부 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 사업단 이렇게 각자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2027년 레벨 4 플러스 상용화 기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 산업, 자동차 회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반도체 싸움이고요. 결국은 센서 싸움이고 또 소프트웨어 싸움입니다. 또 인공지능 싸움이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와 관련된 전체 기업들이 좀 합심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외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열어주고 또 해외에서 개발할 수 있는 협력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것들이 또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자율주행 분야. 앞서 달리는 해외 기술과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국내 기술. IT 강국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미래 동력 자율주행이 힘찬 추진력을 얻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